선생님, 아버지가 오늘 아침에 쓰러지셨어요. 지난주 금요일 새벽 5시 제게 걸려온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시더라고요. 혈압약도 잘 드셨는데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질문이 남의 일 같으신가요? 대한민국에서 매일 아침 평균 34명의 어르신들이 화장실에서 일어서시다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시다가 아침 식사 준비하시다가 퍽 그대로 쓰러지십니다. 심장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중 12명은 119가 도착하기 전에 숨을 거두십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혈압이 150을 넘나들고 식후에 재본 혈당이 200 가까이 나오고 건강검진 결과지에 콜레스테롤 주의라는 빨간 글씨가 박혀 있다면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심장으로 가는 혈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아주 천천히 막혀가고 있습니다. 1년 후가 아닙니다. 6개월 후도 아닙니다. 어쩌면 내일 아침 당신이 화장실에서 일어서는 그 순간에 터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럼 뭐 어쩌라고요? 겁만 주시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직설적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35년간 심혈관 질환과 성인병의 연관관계를 연구해 오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아, 그때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분들이, 휠체어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자녀분들 손을 붙잡고 주르륵 눈물 흘리시면서 하시는 그 말씀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을 하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건 단 하나입니다. 이미 딱딱하게 굳어버린 혈관을 다시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 돈 한 푼 안 들고 집에서 하루 딱 1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이 방법을 실천한 70대 어르신들의 혈관 나이가 평균 11.7세 젊어졌습니다. 그게 뭔데요? 빨리 알려주세요. 아, 급하시죠? 저도 빨리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그 전에 꼭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왜 혈압약만 먹어서는 안 되는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여러분의 혈관 속에서 지금 이 순간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습관을 바꾸실 수 있으니까요. 그 비법은 8분쯤 지나면 나옵니다. 조금만 참고 들어보세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박사님, 저는 약을 7년이나 먹었는데요. 왜 이렇게 된 건가요? 68세 이기섭님이 제 앞에서 검사 결과지를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기섭님은 모범생이셨어요. 7년 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 나왔을 때부터 혈압약을 빠짐없이 드셨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온 뒤로는 고지혈증 약도 꾸준히 복용하셨습니다. 나는 관리 잘하고 있어. 약도 먹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검진도 받잖아. 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심하고 계셨죠. 그런데 최근 6개월 사이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계단을 3층만 올라가도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뻐근하게 조이는 느낌이 들더래요. 밤에 누우면 가슴이 답답해서 한숨도 못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대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내 또래 친구들도 다 그렇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냥 넘어가셨어요. 그러던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이기섭님이 화장실에 가시려고 침대에서 일어나 복도를 걷는데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시더니 그대로 주르륵 바닥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아빠, 아빠. 따님이 깜짝 놀라 달려오셨고 급히 119를 불러 응급실로 실려가셨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저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심장으로 가는 혈관 3개 중에서 2개가 90% 이상 막혀 있었던 겁니다. 혈관 내벽에 기름기와 석회가 덕지덕지 쌓여서 혈관이 거의 끊기다시피 좁아져 있었어요. 선생님, 이거 언제 막힌 건가요? 제가 약도 먹었는데. 이기섭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약만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요. 혈압약은 혈압만 낮춰줄 뿐입니다. 고지혈증 약도 콜레스테롤 수치만 조절할 뿐이에요. 이미 혈관 안에 쌓인 기름때와 염증, 그리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혈관벽을 되돌려주진 못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집 수도관에 기름때가 10년 동안 쌓였어요. 그런데 수압만 조절한다고 그 기름때가 사라지나요? 아니죠. 계속 쌓이는 겁니다. 혈관도 똑같습니다. 다행히 이기섭님은 응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으셔서 막힌 혈관을 뚫으셨고 지금은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제 귓가에 맴돕니다. 박사님, 저는 증상이 없었어요. 정말 몰랐어요.
여러분도 지금 그러고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몸속에서 혈관을 직접 망가뜨리는 3명의 암살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범인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입니다. 우리는 이 3가지를 삼고라고 부릅니다. 에이, 그거야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나쁜 거 뭐 모르는 사람 있나요? 하하, 맞습니다. 다들 아시죠? 근데 여러분 정확히 뭐가 어떻게 나쁜지 아세요? 제가 만난 분 중에 30년간 엔지니어로 근무하시고 은퇴하셨던 72세 정한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저한테 딱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박사님, 저 고혈압 있는데요. 그게 혈관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피가 빨리 도는 거 아닌가요? 아, 제가 그 순간 깨달았어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나쁘다더라 정도만 아시고 정확히 뭐가 어떻게 나쁜지는 모르신다는 걸요. 그래서 오늘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혈압부터 볼까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호스가 있잖아요? 그 호스에 물을 약하게 틀면 물이 슬슬 나오죠? 근데 수압을 확 올리면 어떻게 돼요? 호스가 팽팽해지면서 벌벌 떨리잖아요. 혈관도 똑같습니다. 혈압이 높다는 건 혈관벽에 계속 강한 압력이 가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혈관 내벽이 조금씩 손상됩니다. 상처가 나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혈압이 140을 넘는 상태가 10년 이상 지속되면 혈관 내벽에 미세한 상처가 무려 수만 개씩 생긴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할까요? 그 상처를 치료하려고 콜레스테롤을 보냅니다. 마치 반창고 붙이듯이요. 근데 문제는 이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이 쌓이면 혈관이 좁아진다는 겁니다. 아, 그럼 고지혈증이 문제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두 번째 암살자를 볼까요? 고지혈증. 이건 쉽게 말하면 피 속에 기름기가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설거지 하실 때 기름진 그릇 씻어보셨죠? 물만 부으면 안 씻기잖아요. 기름이 쭉 퍼지면서 더러워지죠. 혈관도 똑같습니다. 피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많으면 그게 혈관벽에 쭉 달라붙습니다. 그럼 거기에 염증이 생기고 칼슘이 침착되면서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일본 도쿄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240을 넘는 분들은 10년 안에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정상인보다 3.7배 높았습니다. 그럼 당뇨는요? 아, 이제 세 번째 암살자를 말씀드릴 차례네요. 당뇨병. 이건 가장 무서운 놈입니다. 왜냐하면 혈관을 직접 공격하거든요. 혈당이 높다는 건 피 속에 당분이 너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당분이 혈관 내벽을 긁어댑니다. 마치 사포로 문지르는 것처럼요. 그럼 혈관에 상처가 나고 거기에 염증이 생기고 혈관이 부풀어 오르면서 점점 좁아집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당뇨를 가진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무려 4.2배 높았습니다. 와, 그럼 이 3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만석님, 73세. 이분을 처음 만난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박사님, 저는 이제 너무 늦었나 봅니다. 첫마디부터 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조만석님은 젊은 시절 정말 열심히 사셨대요. 무조건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 이 생각 하나로 밤낮 없이 일하셨습니다. 건강?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었대요. 48세 되던 해였습니다. 몸이 자꾸 피곤하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갈증이 계속 나더래요. 그래도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건강검진에서 결과지를 받으셨는데 간호사분이 깜짝 놀라시더래요. 선생님, 혈당이 450이 나왔어요. 지금 당장 가셔야 해요. 에이, 괜찮습니다. 일 끝나고 갈게요. 조만석님은 그렇게 대답하시고는 3개월을 더 버티셨답니다. 결국 쓰러지셨고 그때부터 당뇨 진단을 받으셨어요. 약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대수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약만 드시고 생활 습관은 전혀 바꾸지 않으셨답니다. 여전히 야근하시고 술 드시고 담배 피우시고 기름진 음식 드시고 5년이 지났습니다.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에이, 이것도 약 먹으면 되겠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고지혈증까지 생겼습니다. 뭐 하나 더 느는 거지. 15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습니다. 심근경색이었어요.
응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정신 차려야지. 하지만 습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으셨나 봅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신장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투석을 시작하셔야 했어요. 일주일에 3번, 4시간씩 기계에 연결되어 피를 걸러내야 하는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 조만석님은 총 3번의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고 신장 투석을 받고 계시며 시력도 많이 나빠지셨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 2개도 잃으셨어요. 박사님, 조만석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제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제가 그때 생활 습관을 바꿨더라면, 제가 그때 몸을 좀 돌봤더라면 지금 이렇게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았을 텐데.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돈을 벌면 뭐합니까?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겁니다. 제발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서 뭐가 느껴지시나요? 아니, 나는 아직 괜찮은데? 조만석님만큼 심하지 않은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조만석님도 48세에 혈당 450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괜찮아, 나는 아직 젊어. 약만 먹으면 돼. 그렇게 25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혈관 속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혈관 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심장에는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혈관이 있습니다. 이 혈관은 심장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생명줄이에요. 손가락 굵기 정도 되는 가느다란 혈관인데 이게 막히면 심장이 멈춥니다. 그런데 이 혈관이 어떻게 막히는 걸까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집 수도관 안쪽을 들여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깨끗하죠? 반들반들하고. 근데 10년, 20년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안쪽에 때가 끼고 녹이 슬고 석회가 쌓이면서 점점 좁아지잖아요. 혈관도 똑같습니다. 처음엔 깨끗합니다. 핏빛 깔끔하게 슝슝 잘 흘러요. 근데 고혈압이 혈관을 계속 두들겨 패면서 상처를 냅니다. 그럼 거기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쭉 달라붙습니다. 마치 상처에 딱지가 않듯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혈당이 높잖아요? 그럼 이 당분이 혈관 안을 긁어대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염증이 생기면 그 부위가 부풀어 오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혈관이 점점 좁아지는 겁니다. 독일 미넨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를 보면 3고를 모두 가진 분들의 혈관을 초음파로 촬영해 봤더니 정상인보다 혈관 내벽이 평균 2.3mm나 더 두꺼워져 있었습니다. 2mm는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관상동맥 굵기가 얼마인 줄 아세요? 평균 34mm입니다. 2mm가 두꺼워지면 혈관이 거의 절반 가까이 좁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해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빨대로 물 마실 때 빨대를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세요. 물이 잘 안 올라오죠? 여러분 혈관도 지금 이런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럼 심장은 어떻게 할까요? 야, 산소 안 들어와. 더 세게 뛰어. 심장이 펄떡펄떡 더 세게 뜁니다. 그럼 혈압이 더 올라가고 혈관은 더 손상되고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쌓여있던 기름때 덩어리 죽상방가 탁 터집니다. 그럼 거기에 피떡혈전이 우르르 몰려와서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퍽. 심장이 멈춥니다. 이게 바로 심근경색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쌓인 건 어떻게 해요?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지금부터 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왜 약만으로는 부족한지요? 박사님, 저는 약을 먹는데도 혈관이 계속 막힌다고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약은 딱 한 가지만 하거든요. 혈압약은 혈압만 낮춥니다. 이미 손상된 혈관을 치료하지 못해요. 당뇨약은 혈당만 낮춥니다. 이미 생긴 염증을 없애지 못해요. 고지혈증 약은 콜레스테롤 수치만 조절합니다. 이미 쌓인 기름때를 제거하지 못해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이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약물 치료만 받은 그룹과 약물 치료의 생활 습관 개선을 병행한 그룹을 비교했더니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무려 58%나 차이가 났습니다. 그럼 뭘 해야 하는데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던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혈관을 다시 부드럽게 만드는 기적의 3가지 방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약속드렸죠? 돈 안 들고 집에서 하루 15분이면 된다고요.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예요.
이 방법들은 제가 35년간 연구하고 수천 명의 분들께 적용해 본 결과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것들만 모았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호흡으로 혈관이 좋아진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저도 처음엔 안 믿었어요. 근데 미국 국립보건원이 발표한 연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심호흡을 하루 15분씩 8주간 실시한 70대 어르신들의 혈관 내피세포 기능이 평균 23% 개선됐다는 겁니다. 혈관 내피세포가 뭐냐고요? 혈관 안쪽을 보호하는 세포예요. 이 세포가 건강해야 혈관이 유연하고 탄력 있게 유지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 열고 신선한 공기 마시면서 이렇게 하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4초 동안 하나, 둘, 셋, 넷. 잠깐 멈춥니다. 2초 하나, 둘. 입으로 천천히 내뱉습니다. 6초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걸 10번만 반복하세요. 딱 2분이면 됩니다. 그게 뭐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류가 개선됩니다. 그럼 혈관 내피세포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면서 세포가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굳은 호스에 따뜻한 물을 부으면 다시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혈관도 다시 유연해집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32년간 약사로 근무하시고 은퇴하셨던 69세 박민정 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 호흡법을 3개월간 실천하신 후에 검사를 받으셨는데 혈압이 155에서 132로 떨어졌고 혈관 탄력도가 48% 개선됐습니다. 박사님, 이거 진짜 신기해요. 그냥 숨만 쉬었는데 이렇게 좋아지다니. 박민정 님이 눈을 반짝이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입니다. 또 뭘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닙니다. 오히려 먹으라는 겁니다. 특별한 걸로요. 일본 오사카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를 보면 특정 식품을 8주간 섭취한 그룹의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평균 18% 감소했고 혈관 내염증 수치가 32%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등푸른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입니다. 에이, 그런 거야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다들 아시죠? 근데 정확히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아세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등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삼치는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손바닥만 한 크기 드세요. 이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혈관 내염증을 줄이고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줍니다. 견과류, 호두, 아몬드는 하루에 한 줌, 딱 15알 정도 드세요. 이게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올리브유는 하루에 2숟가락, 샐러드에 뿌려 드시거나 요리할 때 사용하세요. 이게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튀김이나 부침개처럼 기름을 많이 쓰는 음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고온에서 튀기면 산화되면서 오히려 혈관을 해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마늘입니다. 한국식품영양학회가 발표한 연구를 보면 마늘을 하루에 2쪽씩 12주간 섭취한 그룹의 혈압이 평균 11mm 낮아졌고 혈관 탄력도가 개선됐습니다. 그럼 마늘 많이 먹으면 되겠네요? 아니요, 너무 많이 드시면 위에 부담이 됩니다. 하루에 23쪽이 적당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방법입니다. 또 운동 얘기예요? 저는 무릎이 안 좋아서 운동 못해요. 괜찮습니다. 무릎 쓰지 않는 운동 알려드릴게요. 바로 혈관 스트레칭입니다. 혈관도 스트레칭이 돼요? 네, 됩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개발한 방법인데요. 앉아서 하는 운동이에요. 의자에 앉으세요.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세요. 양손을 깍지 끼고 머리 위로 쭉 뻗으세요. 하늘을 향해 쭉 5초 동안 유지하세요. 천천히 내리세요. 이걸 10번 반복하세요. 딱 3분이면 됩니다. 이게 뭐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팔을 위로 뻗으면 심장이 피를 팔 끝까지 보내기 위해 더 세게 펌프질을 합니다. 그럼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류가 개선됩니다. 그리고 다시 팔을 내리면 피가 슉 내려오면서 혈관벽을 자극합니다. 이게 혈관 운동이 되는 겁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를 보면 이 운동을 하루 3번씩 8주간 실천한 그룹의 혈관 나이가 평균 9세 젊어졌습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35년간 간호사로 근무하시고 은퇴하셨던 71세 최영희 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 세 가지 방법을 6개월간 실천하신 후에 검사를 받으셨는데 관상동맥 석회화 점수가 340에서 21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박사님, 저 이제 손주들이랑 놀 수 있어요. 숨이 안 차요. 최영희 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잘못 알고 계신 것 약만 먹으면 괜찮다. 진실약은 수치만 조절할 뿐 이미 손상된 혈관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잘못된 습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방치한다. 결과 혈관이 막히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올바른 방법, 호흡법, 식단, 운동으로 혈관을 되살린다. 결과 혈관이 다시 부드러워지고 건강한 노년을 누립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해보세요. 딱 2분이면 됩니다. 저녁 식사 준비하실 때 마늘 한쪽 더 넣어보세요. TV 보시다가 의자에 앉아서 팔 스트레칭 해보세요. 딱 3분이면 됩니다. 이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혈관을 살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약은 계속 드셔야 합니다. 절대로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을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면서 함께 관리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약물 치료와 병행하실 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습니다. 조만석 님처럼 25년 후에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시면 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혈관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아직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게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계속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실천 후기를 남겨주세요. 저도 해봤는데 정말 좋아졌어요. 이런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